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퀀터일로의 고요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래 긴장을 아예 안 하는데 앞에 남자 선생님이 너무 훈훈하시고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어머님들 그 고등학교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한번 저랑 정리를 한번 하고 가시죠. 칠판을 여기 좀 넓게 크게 쓰겠습니다. 중3 여름방학이 있을 거고요. 중3에 좀 있다가 이제 겨울방학이 오겠죠. 그 컨셉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뭐 다 따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번 방학에 내가 뭐를 목표로 할 건데 그게 머릿속에 좀 잡혀 있으시는 게 좋고요. 여름 방학엔 기본적으로 선행하셔야 된다. 겨울 방학에 들어가시면은 공수원 무한 반복하셔야 된다. 일단 이게 머릿속에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나중에 뭐 이미 자녀가 또 위에 자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뭐 선행할 여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대비하는 거고 기말고사 끝나면 그다음 2학기 대비하는 거고 그냥 내신 대비하다가 고등학교 생활이 보통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에는 공수원만 하셔야 되죠. 그죠? 이거는 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여름방학 되셔서 여름방학에 지금 공수원을 하긴 좀 아깝다 이거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수학에 그래도 아이가 수학에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가 아닌 이상은 여름방학엔 우리 선행에 한번 힘써보자 이런 취지로 저도 커리큘럼을 좀 깔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현재 과정상 고1이 제일 바빠요. 제가 볼 때는. 고1이 제일 바빠. 그래서 이제 요 얘기 한번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내신을 준비하기도 하지만은 뭐 대치동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능을 또 목표로 기본적으로 또 가잖아요. 예, 수능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한 번만 같이 적어드리면 일단 공수원, 공수2, 그 다음에 이제 대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미적분 1이 있겠죠. 그죠? 미적분 1. 그 다음에 미적분 또 2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통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점선 하나 그어드릴게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머릿속에 대충 뭐가 어떻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커리큘럼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제가 요것 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아시겠지만 그 수능 범위가 이렇게 좀 변동이 생겼죠. 그죠? 예, 변동이 생긴 지도 벌써 이제 뭐 거의 한 3년 차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 시험 범위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당겨져. 자꾸 앞으로 당겨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고3 때 배우던 걸 들고 수능을 쳤는데 지금은 뭐가 되냐면 아시겠지만 그 여기가 이제 수능 범위가 되는 건데 이게 고1, 2 때 다 끝나요. 고1, 2. 그러니까 대체로 어떤 식이냐면 고1, 2 때 다 공부해 놓고 고3 때 가서 그냥 그거 반복하고 수능 치러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수학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도 너무 놀랐던 게 이제 과탐, 사탐 아시죠? 그죠? 고1 때 다 배우고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1, 2 때 모든 걸 압축해서 다 배워버리고 고3 때 계속 훈련해서 시험 치러 가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1이 제일 바빠. 왜 그러냐면 고1 친구들은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고2 것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고2는 좀 편하다. 고2는 자기 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요거는 미적분 투는 그냥 내신이에요, 내신. 그래서 이때쯤 가보면 고3쯤 되면 내가 지금 내신에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본인 실력에 따라서. 요거는 그때 가셔서 하도 뭐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1, 2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시류다. 지금이.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선행 어차피 못한다. 어차피. 그래서 여름방학 때 선행을 목표로 좀 무리스럽지 않게 한번 하자. 요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에 깐 커리가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저랑 이제 정규반으로 진행하는 친구들은 우리 이제 공수2 배우고 대수 배우고 미적분 1 배우자. 겨울방학 전까지. 겨울방학 전까지 요거를 일단 한번 훑자.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가셔서 아까 말씀했죠? 공수1에 올인하자.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괜히 그 되게 특별한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다들 요런 정도의 흐름을 어머님들께서 인지하셔야 대체로 우리 아이 이제 특성에 맞게 조금 이제 조절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설명회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분께서도 되게 이제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랑을 한번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고요. 저만이 가질 수 있는 이력을 한번 같이 좀 공유 드리고 싶어서 같이 어디를 펴 보시면 되냐면 그 제 팜플렛 자료 보이시죠? 요거. 앞에 나와 있는 요 자료 보이시죠? 5페이지 보겠습니다. 팜플렛에 있는 자료 5페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5페이지를 보시면서 뭐를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요게 이제 제 초등학교 때 수학 경시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경시 대회를 진짜 그냥 매주 나갔다라고 말씀드려도 뻥이 아닐 정도이고 요거는 수상 실적 캡처만 몇 개 해왔습니다. 몇 개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 나간 횟수는 뭐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그냥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전국으로 따져도 제가 제일 많이 나갔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제가 뭐 수학이야 잘했겠지만서도 그 상황, 주어진 시간 그리고 어떤 그냥 그런 내가 이제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그냥 말도 안 되는 무수한 경험을 제가 다 겪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치다 배 아파서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별의 별 상황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결국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결국에 시간 내로 못 풉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제 시간 내로 이 문제를 감당하려면 특히 너 실력, 본인 실력에 50분 시험에 너가 이걸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시험 운영을 해야 되냐. 요런 얘기를 제가 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전달을 좀 하는 또 강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뭐 6쪽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6쪽. 제가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름방학은 선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아주 뭐 잘하면 좋겠지만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한번 그래도 우리가 훑었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 준비할 때 확실히 하자. 요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어머님들께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 쳐야 되는지 그거를 같이 좀 공유 드릴게요. 다른 거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요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배우는 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냥 관심 있게 잘 가르쳐 주고 반대로 중요한 건 학생이 또 얼마나 저랑 같이 호흡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아이가 첫 수업 들으면 알죠. 이 선생님 나랑 잘 맞다 안 맞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큰 얼개는 그렇게 가시고 어머님들 고1 때 가는 상황을 미리 체험만 말씀드릴게요. 22문제 50분 이게 뭐냐면 이제 대치동 내신 거의 평균입니다. 50분 동안 거의 이 정도 문제로 시험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죠. 한 문제당 몇 분 내로 풀어야 돼? 이런 거죠. 그죠? 한 문제당 2분 내로 풀면 너무나 베스트다. 베스트다. 근데 어머님 실제로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애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대치동에서 뭐 내신 치면요. 학교 쌤들도 마찬가지인 게 100점은 안 맞게 100점은 나오지 않도록 그냥 설명을 하세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 아이 보세요, 어머니. 한 문제 3분 내로 풀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22문제니까 66분 걸립니다. 시험 시간이 50분인데 66분 걸려서 풀어요. 그럼 그냥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애들을 8년 동안 봐왔잖아요, 푸는 거를. 그럼 어떤지 어머님도 아시죠? 풀어봐, 냅두면 가만히 있죠, 보통. 가만히 있고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제가 볼 때 문제예요.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이건 뭐 어머님 뭐 아실 겁니다. 뭐 이제 아이 보고 문제집 좀 풀어봐. 그래서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방문 열고 다시 들어가 보시면 애가 뭐 한 페이지 풀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5분 이렇게 걸리는 애들 뭐 수도 없어 110분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시간적으로 강박을 안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본인이 혼자 풀 때는 풀리는 것 같아. 풀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시험을 치면은 점수가 안 나오지. 왜? 이렇게 푸니까 한 문제당 5분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맨날 시간이 부족해. 이 말이 3년 내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하는 요거 말고 공수 1부터 있죠. 공수 1.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하는 기간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타임 어택이라고 해가지고요.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 말고 대략적인 문제들은 우리 모두 다
2분 내로 끝내자 요런 훈련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1 친구들은. 근데 아직 우리는 이제 중3 이제 아직 이제 선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요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개념을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은 어쨌든 간 나중 겨울방학 되실 때는 우리 아이가 선행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로 풀어내나? 그것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등급으로 말씀을 그냥 가볍게만 드리면 10%가 1등급이죠. 10%. 그래서 대체로 어머님들께서는 그래도 9등급제일 때보다는 아무래도 완화된 느낌이 있다 보니까 10%면 할만하다고 여기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명 기준으로는 반에 3등 안에 계속 꼬박꼬박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인지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문제당 2분 내로 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요런 식의 구성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문제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소요 시간 내로 풀어야 돼라는 걸 문제마다 위에 박아둬요. 그래서 시간 재고 시간 지나면 이 문제 그냥 끝. 그런 식으로 넘어가요. 근데 제가 이걸 매번 하고 있는데도요. 아이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제가 원하던 건 이런 이상적인 건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시간 재고 풀어봐 하면은 거의 뭐 10문제 풀면은 한두 문제 맞고 이럽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어머님들도 오해가 생기고 저도 불편하고 이래 버리니까 자꾸 중간에 하다가 스탑이 돼 버리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건 이런 방향이다라는 거를 확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는 전 되게 별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시간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머니 보세요. 22문제를 주고 50분 잴 테니까 시험 쳐. 이거는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애들 어떤지 아세요? 50분 주고 시험 쳐 하잖아요. 그럼 대충 뭐 절반 정도 풀고 그냥 끝나요, 시험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틀린 문제 있겠죠? 그럼 그 남은 시간에 오답을 또 하는 거예요. 오답을 또 해. 근데 오답할 때 그냥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유롭게. 그럼 이제 그 친구는 오답을 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나중에 또 이 시험 치죠? 그럼 또 시간대로 못 풀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너가 한 문제당 자꾸 이 시간 내로 풀어? 이거를 체크하는 걸 이게 사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다른 거에 어딘가 시간을 써야 된다면 어딘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면 저는 여기다 투자하겠다라는 주의의 강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고 뭐 개인적으로 이건 뭐 부차적인 얘기인데 제 시험은 뭐 객관식은 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올 주관식. 올 주관식이어서 찍어서 맞추고 제가 이런 거 못 견딥니다. 그런 디테일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요런 것들은 이제 뭐 아시겠죠? 그죠? 클리닉하고 관리하고 요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서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러니까 예비 고1, 중3 여름 방학에 해당하는 학생들 우리가 요걸 목표로 가져가자. 겨울 방학 때 우리 공수원 어차피 열심히 할 거잖아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지금 이거 제가 지워버려서 그런데요. 확통 말씀만 미리 드릴게요. 미리. 확통은 언제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어머님들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 확통은 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말로만 그냥 지금 해드릴게요. 말로만. 영동 휘문 같은 경우는 확통이 2학년 때.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는 약간 3학년 때 이런 시스템이라서 지금 당장 확통은 어차피 못 하세요. 어차피. 그래서 고1에 막 경우의 수 이런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1 끝나고 확통 들어가셔도 절대 늦진 않아. 그러니까 지금 확통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커리큘럼 안에서만 집중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규반 어차피 초반에 페이지에 다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그래도 한 번만 더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시간은 이제 수토 이렇게 해서 저녁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수토 6시부터 10시고요.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통수학 2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괄호 열고 뭐 실력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수준은
제가 아이들 그렇게 잘할 거라고 기대를 안 해요. 그냥 공수2 한 번 정도 대략 봤다 이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똘똘한데 공수2를 아직 안 했다. 대신 똘똘해야 돼요. 그러면은 좀 같이 들을 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수와 미적분은 완전 기본 개념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나 대충 한번 봤다는 그냥 그런 마음의 안정감 그런 건 또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정규반에 같이 합류하기가 시간적으로 좀 애매하시면 특강을 제가 2개를 깔았는데, 요거는 이제 주 3이 되겠습니다. 월수금 오전이죠. 월수금 오전 9시부터 하는 거고, 아시겠지만 오후에 2시부터 5시까지 제가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제가 주는 숙제를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끝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제가 그 자리에 항상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월수금으로 가는 거는 공수2로 갈 거고, 그다음에 화목토로 가는 거는 대수 기본으로 가겠다. 요렇게 제가 특강을 짜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 괜찮은 어머님들 계시면은 저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정규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겨울방학 때 공수원 심화할 것까지 생각하면서 제가 끌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그래도 아이가 호흡만 잘 맞는다면은 최소 그래도 반 학기 이상 같이 가져가시면 서로서로 굉장히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